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십니까? 지난해 TV조선이 지하 주차장에서 최순실 씨를 갑작스레 인터뷰합니다. 그랬을 때 최순실 씨가 그때 끼고 있었던, 옆에 꼭 끼고 있었던 바로 그 가방이 시크릿백, 즉 최순실의 핸드백이 시크릿백인 겁니다. 지난 7월에 최순실 씨가 TV조선 취재진에게 강남 건물 주차장에 찍히고 난 뒤 이게 어디로 옮겨지냐면요. 장시호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장시호 씨가 호기심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열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그때 이제 TV조선에서 카메라를 들이밀 때 최순 씨가 이제 바로 저 가방인데. 네,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아하. 그때 이제 본인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서 피신을 해서 이제 조카 장시호 있고 최순실 그 언니네 집이죠. 언니네 네. 집에 가서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 백은 화장실 갈 때도 꼭 끼고 다니는 백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카의 집에 있으니까 화장실 갈 때 정도는 좀 놓고 갔나 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 씨가 저렇게 끼고 다니는 백이 뭘까? 그리고 또 아하. 장시호 씨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어쨌건 여기에 가담을 했는데 네. 이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뭐가 보니까 있을까요, 가방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열어봐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포폰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민정수석실에 인사청탁하는 자료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혹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 안에서 아하. 이제 그게 나왔는데 네. 뭐 지금 뭐 경찰청장, 네. 그다음에 우리은행장, 우리은행장, 아하. KTNG에 관련된 이제 그 뭐 검증 같은 것도 아. 검증 완료, 네. 검증 중 이런 포스트잇도 붙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장시호 네. 씨가.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고 그 동계경제스포츠센터 관련 직원한테 네. 이걸 보내요. 그러니까 네. 그 직원이 깜짝 놀라죠. 이런 거 찍으면 아하. 혼난다. 네. 이모한테 크게 혼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하. 그때 장시호 씨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뭘까요? 이게 나중에 나를 살려줄 수도 있다고. 하하.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얘기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다 특검에 소명을 하고 네. 이제 진술을 하면서 사실상 장시호 씨는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네. 구형량도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박 교수님, 네. 장시호 씨가 특급 도움이 같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하. 왜 얼마 전에 네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참여폰으로 전화를 500여 차례 했다. 네.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 없다면서 어떻게 확인했을까? 아. 저도 궁금해서 이걸 도대체 누가 갔을까? 네. 그 휴대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나온 거고. 여기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장시호 씨 찍어놨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전화번호는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어디 적어놨을 것 같아요. 아하. 나머지는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그 아하. 뒤에는 기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억된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이가 통화한 것이 수백여 차례 통해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네. 딱 단서가 확인이 된 거죠. 아하. 그런데요, 정 의원님. 그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할 때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 사찰 혐의도 들어가 있다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그 K스포츠 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네네. K스포츠 재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무슨 헬스를 했던 사람을 그 K스포츠 재단에 채용할 때 그 인사검증을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담배인삼공사인가요? 네. 그 민영화된 지 꽤 됐는데 그렇죠. 관련해서도 그것을 민정수석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그 소위 검증을 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네. 모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방증들, 아하. 정황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아하. 하나가 바로 이 민간인 사찰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그 백 있지 않습니까? 까만색이죠. 네네. 그걸 보니까 그 최순실이 독일인가 사실은 덴마크였을 텐데 세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몰래 들어옵니다. 네. 그 공항에 몰래 들어올 때 아무도 기자들이 포착을 못했는데 시민이 찍은 그렇죠. 사진이 있어요. 네. 거기도 그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포착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 가방 네. 속에 아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지금 인사 보면은 뭐 경찰청장 얘기 나오고 또 뭐 관세청장 얘기 나오고 그 고영태의 입에서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네. 그 전화를 보면 핫 라인이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봉근, 윤전추. 근데 안봉근, 윤전추는 거의 몸처럼 수행하고
결국은 이제 그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이고 네. 결국은 최순실과 바로 박근혜 저 가방이네요. 대통령의 그렇죠? 네, 할라. 저 아하. 까만 저게 이렇게 아하. 비싼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가방이라는 건데. 저게 뭔가 네. 비밀 자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입국할 때도 저 가방을 핸드캐리 해가지고 아하. 들고 오는 게 시민에 의해서 찍혔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 제작진이 정말 제목 잘 달았습니다. 분신처럼 여겼던 걸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간인 사찰, 잠시만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 특검에 도착했습니다. 영장 실질 받으러. 자, 현장 연결합니다. 민간인분 지금 보신 것처럼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장면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저희 MBN 기자를 포함해서 여러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입을 꾹 다문 채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우병우 전 수석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점 못 느끼셨습니까? 무려 19시간 조사, 특검의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때는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분분했죠. 특검이 결정적인 증거, 즉 이른바 스모킹건을 뭔가 제시하지 못했을 것 같다. 그래서 엷은 미소를 띈 거 아닌가 했지만 결국 특검 영장을 청구했고요. 지금 모습 보세요. 지금 얼굴에는 긴장하는 듯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제 잠시 뒤면 특검 사무실 다시 수사관들과 함께 호송차에 타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텐데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겐 오늘이 운명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 얘기 또 해볼 거고요. 자, 그런데 민간인 사찰단 우리 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뭐라고 했나 볼까요?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럽니다.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단순히 자료 수집한 정도다. 자, 이에 대한 판단은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가 할 것 같습니다. 지켜볼 거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해 10월 24일로 타임머신 한번 쭉 타고 가볼까요? 그때 어떤 발표를 박 대통령이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본부장님, 아마 지난해 10월 24일 날 그때 월요일입니다. 아마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뉴스파이터 진행하면서 저 얘기를 듣고 갑자기 뉴스특보로 전화했던 때가 기억나는데 저 때 깜짝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 카드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예,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개헌 제안을 했죠. 시정연설에서. 시정연설했는데 그 한 며칠, 사나흘 전에 그 청와대에서 참모 대책회의가 열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병우 전 수석이 뭐 개헌 카드를 이 반정 카드로 이렇게 네. 제시를 했다는 것을 특검이 포착을 했다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저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은 아직 그 예단을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네. 어떤 게 사법적인 문제 이것과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네. 세 가지죠. 제일 처음에 하나는 그 정윤회 리스트가 터졌을 때 네. 그때 민정비서관으로서 이것을 덮었거든요. 네. 그때 덮지 않고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이런 국정농단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두 아하. 번째는 지금 뭐 특검의 수사 대상도 돼 있지만은 최순실 게이트를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오히려 도왔다. 이 부분 하나고 세 번째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수습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아하. 수습에 나섰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7월 달부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 사퇴 압력이 엄청났죠. 언론에서. 그런데 결국 그 10월 30일 날 그 사퇴를 했습니다. 10월 30일에 어떤 날이냐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한 날이죠. 그러네요. 예, 귀국한 날 그때 사표가 선별 수리되면서 아하. 그 이원정 비서실장과
그 민정수석, 홍보수석, 정무수석 이렇게 선별 수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 아하. 그러니까는 그 전에 그러니까는 10월 24일 날 그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그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그 직전에 보면 10월 23일과 10월 25일 사이에 네. 그 전후를 해서 아하. 그 박근혜 대통령과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가 네.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아하. 통화를 하고 전체 127차례 통화를 했다고 그랬죠. 네. 독일 도피 시간에. 그런데 네. 그 시정연설을 하기 직전에 그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죠. 네.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날 오후에 태블릿 PC가 보도가 되면서 그렇죠. 네. 이 개헌 자체가 아예 그 개헌론 묻혔죠. 자체가 다시 묻혀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그 다음 날 또 그 의상실 CCTV가 공개가 그렇죠.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아하, 것인데 네. 어쨌든 그 우병우 수석이 마지막 수습 과정에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네. 그것이 지금 그 개헌론 아. 제기에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을 했다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박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을 오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당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은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얘기할 때 대체적으로 물타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왜냐면은 그 이유가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을 속도를 안 냈던 이유가 블랙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개헌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개헌 얘기가 정치권에 있을 때마다 박 대통령은 이거는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 경제를 수습하는데 어렵다. 아하. 라고 하는 논리였고. 그랬었죠. 네네. 아니, 지난해 10월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울까. 최악으로 어려웠던데 그때 대통령이 이걸 꺼내요? 다 놀랐. 아, 다 이게 안 되는 놀랐잖아요. 거니까 네네. 뭔가 이거 물타기 할 것이다 봤던 것인데 아하. 결국은 그 물타기라는 사실이 맞는 것이고 아하. 그게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있던 자리에서 논의가 됐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청와대 안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밖에 없습니다. 그럴까요? 나머지 누가 있을까요? 수석 중에서. 아하. 아마 당시에 정무수석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당시 정무수석. 정무수석. 누굴까요? 김재원 정무수석. 김재원 김재원 수석. 예, 정무수석. 그러네요. 아마 아. 그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시 두 사람이 무슨 논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당시에 강하게 찬성했던, 강하게 반대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냈던 간에 우병우 전 수석은 상당 부분 아마 깊게 관여했을 것 같고 네. 또 이번에 오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문제인데 네.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지금 그랬죠. 혐의를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자신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이석수 사퇴를 압박하고 네. 특별감찰관실 와해를 시도했다. 아. 이 사안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아. 이런 말을 특검이 했습니다. 앞서 우리 백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 예, 아. 그 중에서 특별감찰관을 압박하고 아. 감찰관실을 해체하는데 네. 이 사안의 죄질이 가장 나쁘다. 죄질 나쁘다. 자, 라고 말하면 오늘 제의 엄중함은 네. 아마 이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정 의원님. 네. 저도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가담했다라는 그 진술이 나왔다 그래서 좀 갸우뚱했었어요. 솔직히 아하. 말씀드리면.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보면 김재원 정무수석이 적극적으로 그 네.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결국은 대통령이 김재원 정무수석의 뭐 손을 들어주고 또 국회에 와서 개헌 제안을 하니까 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정치적인 감각이 뭐 8선, 9선을 넘어가는 어떤 뭐 대단한 감각이고 뭐 이런 식의 그랬었죠. 분위기가 네네. 팽배했었거든요. 그랬죠.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론 그 수석 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거기 참여했던 것은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스타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리가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어째서요? 왜냐면은 네네. 이 사람이 그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의 상당히 그 문제점, 왜곡된 엘리트 교육인데 절대 자기 손에 뭔가를 묻히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검증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 됩니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저 우병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경준도 그렇죠. 네. 조윤선, 김재수 이런 사람들 얼마나 경찰청장 이철성 같은 경우에도 네.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민정수석실에다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사실은 그러네요. 음주운전으로 네.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아. 그것마저도 덮어가면서 그러니까는 네. 우병우의